자, 27번부터 해가지고 봐볼 건데, 요게 이제 구문이 까다로운 구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 단원이 이제 부정구문이거든요. 부정구문이라서 까다로운 구문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짚어가면서 보실 거고, 뭐 내용적으로 막 어렵거나 그런 것들은 뭐 다른 단원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그래서 일단 근데 각 지문별로 해서 그래도 부정적인 표현이 어디가 나와 있는지를, 즉 내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진 않더라도, 전체 문장을 해석을 하진 않더라도 각 문장에 부정구문이 어디 있는지는 좀 얘기를 해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표현이 지금 여기 nor, neither이 nor be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이죠? 그죠? 이렇게? 그지? 그러면 어떻게 읽으냐? A도 B도 아닌 거로 읽으시면 되겠죠? 그죠? 뭐 아인슈타인의 relativity도 아니고, 그 다음에 바하의 focus도 아니고, 여기는 뭐 요거는 참고로 푸가라고 읽고요. 우리말 해석도 그냥 노래의 형태, 악곡의 형식 정도로만 생각하면 됩니다. 클래식 어떤 음악의 하나의 형태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 동사가 비록 R로 나왔지만은 부정문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 알았지? 이것도 저것도 둘 다 아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2번에서는 여기서는 딱히 뭐 부정문이 안 보이던데, 그래도 만약에 찬다면 여기 렉이 있지 않을까. 렉이 지금 동사로 사용이 된 거지. 그래서 뭐 부족하다라는 의미로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빠르게 넘어가 보죠. 27-3번에서는 little에 표시하세요. 중간에 had little wish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럼 little의 의미 자체가 우리가 거의 없는 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로 해서 그러면 had little wish면은 거의 바람이 없다라는 거지. 그지? 거의 뭔가를 바라지 않는다 이런 말인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읽으시면 좋은 문장이겠고, 27-4번에서는 이 부분입니다. far from. far from이 부정적인 의미가 있겠고, far from being static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being static이면 정적인 건데 정적인 상태가 아닌이란 말이야. 결코 뭐가 아닌이라는 의미로서 far from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정적인 의미를 살려서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고, 27-5번은 노란 거 보이죠? 여기 마지막에 첫 줄에. 이것도 저기 나와 있는 far from과 마찬가지로 결코 뭐가 아닌이란 말입니다. 더 이상 뭐가 아닌 이런 의미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27-6번 문장은 요 표현이 이제 지금 여기 문장이 아니라 다음 문장에서도 나오거든요. 요거 근데 익숙해요, 여러분들이. Keep them from chewing 해가지고, 그지? 이게 뭐냐면 이걸 A라고 했을 때 A가 ing 하는 것을 막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러면 keep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 이건 뭐 중학교 때도 자주 했었던 거고 한데. 프리벤토. 아이 뭐 프리벤토야. 너 뭐 일본 사람이야? 프리벤트 스탑 이런 것들이 있겠고. 자주 보이죠, 그죠? 프리벤트 스탑.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막다의 의미 생각해 볼까요? 뭐 프로히비트. 히빗이 나오면 인히빗이란 단어도 같이 묶어서 인히빗 이런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밴, 그 문제하다 이거죠. 밴 당해봤죠, 그죠? 입밴. 입밴. 요즘에 입밴이란 말도 잘 쓰더만. 입밴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네가 어떻게 알아요? 들어는 봤어? 알았어. 입밴, 밴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게 뭐 discourage라는 단어 있죠, 그죠? 낙담시키다라는 의미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막다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inhibit, 그 다음에 뭐 stop, 그 다음에 prohibit, 뭐 이런 표현들로 해가지고 막다른 의미로서 쓸 수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 27-7번 가볼게요. 27-7번. 근데 뭐
수업을 바로 시작해서 뭐 아이스 브레이킹 이런 것도 없었는데 이제 뭐 명절 되면은 또 이런 질문들 받지 않겠나요? 아, 이제 고3이네 이러면서 어른들 만나면은 어떤 멘트들 준비해 놨어요? 이번에 뭐 어떻게 대학 잘 가겠어?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은 오늘 뭐 준비한 멘트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진아. 예? 준비 많이 해놨어요? 아니요. 아니 준비 말을 잘해야 세뱃돈을 잘 받을 거 아니야. 그리고 아, 이번에 또 고3 되고 하니까 또 격려 차원에서 또 친척들이 또 지갑을 많이 여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준비해놨어요. 이번에 어디를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질문할 수도 있잖아. 지금 생각해놨습니다. 아 지금 생각해놨다고? 제가 안 물어봤으면 얘기 못 할 뻔했네요.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생각해 놓으세요. 또 질문할 수도 있고 하니까 어른들 만났을 때. 근데 또 그러다가 이제 괜히 엄마가 그냥 이모들이랑 고모들이랑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얘한테 뭘 그런 거 물어보냐고 하면서 막 그러지 않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 자 27-7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봐봐요. 자 우리가 see the world 오로지 봅니다.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세상을 as it appears to us니까 우리에게 보이는 것대로만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as를 여기서 뭐뭐대로 뭐뭐처럼이라는 의미로 읽으시면 좋겠고 뭐가 아니라 not as truly as니까 그것이 진정 존재하는 대로 여기에 비동사를 존재하다 그것이 진정 존재하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요. 왜냐하면 there's no as it is truth truly is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뭐 없이는 관점 없이는 perspective to give it a form이니까 그것에게 형태를 주는 관점 없이는 이란 말이야. 자 일단 뭐가 없다라고 부정을 하는 거죠. 뭐가 없대요? 관점. 관점이 뭐가 없어. 관점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다고 그랬는데 뭐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까 세상을 우리한테 보이는 대로 보는 것 뿐이지 진정 존재하는 대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건 아니다는 거잖아. 즉 우리가 세상이 만약에 정말 세상의 실제라는 표현 하잖아. 실존하는 거. 세상에 실제가 있다라고 만약에 쳐봐. 우리가 그 실제를 과연 볼 수 있냐 이거야. 이 사람 입장에서는 볼 수 있다라는 거야, 볼 수 없다라는 거야. 볼 수 없다라는 거야. 볼 수 없다라는 거야.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왜 볼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진정한 존재라는 것 자체가 진정 존재하는 대로 즉 진정한 존재 실제는 뭐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야. 관점 없이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런 말이야. 즉 세상이란 걸 봐. 자, 뭐 예를 들어서 대릭이라는 사람을 본다고 쳐봐. 니들이. 야, 난 누구인 것 같아? 나의 실제는 뭐인 것 같아? 다 근데 여러분들의 답이 다를 수 있겠지. 왜? 다 여러분들마다 저를 보는 관점이 다를 거 아닙니까? 또는 여기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비슷하다고 그래도 얘기할 수 있어. 영어 선생님이요, 뭐요. 근데 내가 영어를 가르치지 않은 다른 곳에서 만약에 나를 만나는 사람이라면 너희들의 대답과 그 사람들의 대답은 다를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나의 가족들의 나의 보는 모습과 여러분이 보는 모습 다르잖아요. 왜? 관점이 다르니까. 결국 우리는 뭐냐면 어떤 사물이나 어떤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실제를 볼 수가 없어. 우리의 관점을 통해서만 보는 것 뿐이지 어떤 진짜 모든 이 물건은 딱 이거야, 이 세상은 딱 이거야 라고 정답을 내릴 만한 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우지가 그죠? 피곤한 얘기죠, 그죠? 이런 걸 뭐하러 지금 얘기하나 뭐 이런 거지만, 그지? 좋냐 근데 지문에 나오니까, 에? 자 그런 거 봐봤습니다. 그 다음에 27-8번 가볼게요. 자 여기서 부정 의미는 nor 나와 있어요. 여기도 부정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도 하지도 않고 이렇게도 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읽어야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nor가 앞에 나오다 보니까 여기 지금 도치 발생한 거 보이죠, 그죠? 예? R하고 they하고 지금 자리 바꿔놨다. 에? 알았지? 부정어가 앞에 나오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27-9번 가볼게요. 이거는 less likely to 부정사 표현입니다. less를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읽으시는 거.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여기를? less likely to 부정사. to make a mistake니까, 그러면은, 뭐 실수를 하는 건데, 실수를 어떻게 할 가능성이 더 적다. 이런 식으로 읽으면 좋겠죠, 그죠?
더 적은 이라는 의미로서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 27-10번에서는 뭐 여기도 no가 붙어 있는 거 보이죠? 그죠? No development in the internet age has reduced니까 지금 여기가 that으로 시작하는 절이 있는 건데 주어가 여기까지고요. 여기서 이제 뭐 여기는 수식어로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되겠고 주어에 지금 부정적인 의미가 달려 있으니까 여기 지금 동사 reduced 물론 has를 reduced이긴 하지만 그제 이게 지금 부정적으로 읽혀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인터넷 시대의 어떤 인터넷 직업 시대의 발달이 뭐 줄어든 게 아니다 이런 말이겠지, 그죠? 줄이진 않았다 이런 거겠죠, 그죠? 무엇을 줄이지 않았냐는 뒤에 한번 읽어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네. 부정적으로 읽으신 거, reduce를 부정적으로 읽어라. 그리고 27-11번에서는 자 많은 경우에 있어서인데 지금 여기는 딱히 뭐 cannot be used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fewer의 의미에서 뭐 더 적은 사람들이 are willing to do 이렇게 기꺼이 뭐 하지 더 적은 사람들이 기꺼이 한다라는 의미니까 이 기꺼이 하는 사람들이 더 적다 이런 식으로 좀 읽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어요? 이렇게 뒤에 나와 있는 이런 일을 기꺼이 하는 사람들이 더 적다. 더 적은 사람들이 기꺼이 한다는 말은 조금 우리말로 직역을 했을 때는 좀 의미가 잘 와닿지 않거든. 그래서 기꺼이 하는 사람들이 더 적다. 이렇게 읽어주시라 얘기해 줄게요. 그 다음에 12번. 요건 한번 같이 봐보자. 전체 해석을 해볼게요. 자, 표시해봐. 자, the fact입니다. 자, 사실이에요. 자, 어떤 사실이냐. 언어가 항상 reliable 하지 않는 거죠. 미안해요. 하지 않는 거네요. 그러면은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게 아닙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causing precise meanings. 정확한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걸 to be generated. 만들어지는 걸 어디에서? in someone else's mind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팩트에 대한 동격절이 여기까지가 되는 거고 팩트는 이제 동사 is랑 같이 주어 동사 관계를 맺는 구조인 거야. 그럼 다시 어떤 사실이냐? 언어가 항상 정확한 의미를 다른 사람의 마음, 머릿속에서 만들어지게 하는데 항상 믿을만하지 않다라는 거야. 언어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정확한 의미를 항상 만드는 게 아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언어가 항상 믿을만하지 않다 그랬으니까.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즉, 다시 말하면 언어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정확한 의미를 만들어내는지 못하는 상황인 거야. 알겠죠? 그런 상황에 대한 어떤 사실, 그런 사실은 뭐에 대한 반영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반영, 반사보다는 뭘 보여주는 거다라는 거야. 반영이라는 것은 비춰서 보여주는 거니까 이런 모습도 있다라고 내비치는 거지. 강한 힘의 반영이다. 무엇으로서냐? as a medium으로서. 여러분들 명사, 미디엄, 어가 붙었으니까 분명히 명사죠. 미디엄이 명사로 쓰면 뭐예요? 매체. 그렇지. 항상 그때 기억해놔. 매체예요. 매체. For creating new understanding이니까 새로운 이해를 만들어내는 매체로서 강한 힘의 반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특성을 생각을 해보자. 언어가 다른 사람이겠죠? 다른 사람 마음속에 정확한 의미를 만든다 그랬어? 만들지 못한다 그랬어? 만들지 못한다고 했죠, 그죠? 다시. 왜? 항상 믿을 만한 게 아니다라고 했어.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알겠지? 그 말은 언어가 다른 사람 마음속에 정확한 의미를 만들지 못해. 그러면은 언어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의미를 전달을 하겠지, 그지? 언어는 어쨌든 매체잖아, 그지? 그러면 내가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언어를 통해서 뭐 준이나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이 됐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확한 의미가 안 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네, 그지?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네, 그지? 뭔가 언어가 약간 좀 불확실하거나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근데 그게 오히려 뭐다라고 되어 있냐면은 새로운 의미를, 새로운 이해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의 매체다라는 거야. 새로운 이해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야. 그런 매체로서 강한 힘의 반영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이 강한 힘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고. 자, 그래서 언어가 정확한 의미를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오히려 그 점이 새로운 이해를 만들어내고 그거는 언어에 대한 어떤 강한 힘의 반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좀 이해를 어떻게 시킬까 하다가 자, 집 있죠, 집. 내가 집이라고 언어로 해서 집이라는 표현을 내가 전달해 볼게. 집이야, 집. 그러면 집이라는 말을 내가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집이라는 어떤 이미지나 집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각자 지금 생각을 해보겠지, 그지? 근데 그게 내가 생각하는 바랑 같을까? 내가 지금 언어로서 집 이렇게 했어. 자, 집을 한번 떠올려 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집이라는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봐. 혹은 뭐 시 속에서 집이 나왔다고 쳐. 어느 시나 소설 속에서 집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함축적으로 상징적으로 집 이렇게 했다고 쳐봐. 그럼 그 집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글쓴이의 집의 의미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집의 의미가 다를 거 아닙니까? 즉 글쓴이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정확한 의미를 만들어내지 못했어. 집이라는 의미 자체를 만들어내지 못했단 말이야. 근데 그로 인해서 여러분은 새로운 어떤 이해를 만들어서 아, 이 집이 이런 의미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즉 집이 주는 어떤 가정의 이미지가 있겠고 아니면은 휴식의 의미도 있겠고 아니면은 집 하면 또 엄마가 떠올릴 수도 있어. 응? 부모님에 대한 마음도 떠올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중에서 어느 하나든 간에 글쓴이는 노리고 이걸 썼을 거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르게 이해했다 해도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 거야. 그게 어떻게 보면 언어의 강한 힘이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문장이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뭐 문학 시간에 이런 것들 많이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넘어가 봅시다. 그리고 27-13번이에요.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솔직히 좀 많이 읽어봐야 될 것 같아. 자, when you stand on the bathroom scale입니다. 자, scale이라는 단어에서 먹힐 수도 있어. 왜냐면 scale이 뭐 규모 이런 뜻 여러분들이 있는 거는 알고 있을 거야, 분명히. 근데 bathroom scale이에요. 화장실? 이죠? 자, 욕실의 저울입니다. 저울. 스케일 뜻, 명사 뜻 중에서 저울이 있다는 거고. 뭐 축척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축척. 여러분들 축척이 뭐지? 지도를 줄인 어떤 비율을 말하는 거잖아. 그것도 스케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저울입니다. 그래서 네가 화장실, 욕실, 저울에 섰을 때 기분 나쁘죠? 저는 기분 나쁘던데요. 요즘에 살이 하도 쪄가지고. 자, the scale measures 저울이 잽니다. How much upward forces it must exert on you. 여기까지가 지금 보면 하나의 저. 왜냐하면 인오더 투 부정사 나오니까. 측정을 해요. 저울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그런 upward이에요. upward force면 어느 쪽으로 향하는 힘이겠어요? 위쪽으로 향하는 힘이겠죠. 그죠? 위쪽으로 향하는 힘이 여러분에게 가해져야 되는지 발휘하다, 뭐 가해지다 exert니까 가해져야 하는지를 측정을 한대. 뭐 하지 않기 위해서 자 여기가 지금 이제 부정구문이 나오죠. 아까 우리가 했었던 keep a from ing 표현이 나오죠. 그렇지? 그러면 너로 하여금 moving downward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어디로? 아래쪽. 어디를 향한? 지구의 중심부로 향하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강한 위쪽으로 향하는 힘이 가해져야 되는지를 측정을 한대.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지.
근데 체중을 측정한다라는 개념을 조금 복잡한 말로 표현한 거야. 자, 지구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지구 중심 쪽으로 중력이라는 게 우리가 가해지죠, 그죠? 그 중력에 대비해서 위쪽으로 가해지는 힘, 즉 뭔가 저울이 사람을 버텨주는 힘이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으로 안 떨어져도 내려가잖아, 그죠? 그 힘을 재는 게 바로 뭐 체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문장인 거야. 체중이란 중력 대비 버티는 힘을 재는 게 체중이야, 무게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문장이라고. 알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문장. 그 다음에 27-14번 가볼게요. 자, reality of success예요. 그러면 성공의 현실이죠, 그죠? 실제죠. 어디에서요? social web for business니까. 사업차 어떤 사회적 연결망 안에서의 어떤 성공의 실제, 성공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뭘 만들어내냐? 이거는 어떤 것이냐라고. 자, creating a social media programs. 네. 이 새로운 어떤 새로운이 아니죠. 그죠? 소셜 미디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시작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 Begins not with an insight into the latest social media tools and channels. 나래의 법비 구조로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A가 아니라 B로 시작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즉 사업적으로 소셜 웹에서의 성공의 실제는 자, 이 소셜 미디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뭐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시작하는 것이다라는 큰 틀인 거야. 자, 그러면 뭐로 시작하는 게 아니냐? Insight into the latest social media tools. 최신의 소셜 미디어 도구와 채널은 뭐 총로, 그러니까 어떤 이 소셜 미디어적인 어떤 사회적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는 어떤 이런 뭐랄까 틱톡이랄지 이런 뭐 인스타랄지 이런 것들 채널, 이런 채널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뭐로 시작을 하는 거냐면은 thorough understanding이야. 철저한이라는 뜻이야. 이거 thorough랑 헷갈리면 안 되지 얘들아. 뭐 thoroughly 전체 다 through 있잖아요. 뭐뭇을 통해서 오가 하나 더 있잖아. 여기 보시면 그지? 철저한이라는 형용사야. 철저한 이해로 시작을 하는 거래. 무엇에 대한? Organization's own goals and objectives니까 조직의 목표와 목적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시 봐봐. 사업적으로 소셜 웹에서의 어떤 성공의 실제래. 즉, 소셜 웹을 가지고 내가 뭔가 성공을 해보겠다 이거야. 사업적으로. 근데 거기서의 어떤 실제라는 것은 실제 즉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 얘가. 얘는 최신의 어떤 소셜미디어 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찰력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조직이 즉 이 기업이 사업체의 목표와 목적에 대한 이해야. 즉 이 기업체가 과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건지에 대한 이해. 여기서부터 시작이지 도구에 대한 이해로 시작을 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인 거야. 즉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해. 근데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려고 해. 예를 들어 막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학원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학원의 사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려고 한다고 쳐봐. 그러면 내가 먼저 시작해야 할 거는 뭐다? 소셜미디어 도구에 대한 이해, 통찰력보다는 뭐다? 내가 이걸 가지고 과연 어떤 목표나 목적을 달성하고 싶은가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만 내가 이 소셜 웹을 가지고 어떤 성공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 얘기 하고 있는 문장. 그 다음에 27-15번. 자, 까다롭습니다. 이 문장. 이 문장 공부 안 하면 해석 절대 못하죠. 이제 이게 구문 독해를 할 때 반드시 익혀놔야 되는 구문들입니다. 자, 일단 no sooner 하고 than하고 엮여있는 문장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no sooner A than B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알겠죠? 보통 여기는 다 절이 옵니다. 절들이 오게 되어 있으니까 주어 동사를 포함한 절이 오니까 아시면 되겠고. 자, 얘는 어떻게 읽으면 되냐? A 하자마자 B 한다.
자, 외워놔야 돼. No sooner A than B. A 하자마자 B 한다. 자, 그래서 문장을 읽어보시면은, 자, 또 no sooner라는 부정어가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동사랑 주어가 지금 도치가 되어 있는 거야. The play had 해가지고. 자, 연극이 시작하자마자 그녀가 does 한 것은 꾸벅꾸벅 졸다.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falling이니까. 넘어진 거야. 앞으로 고꾸라졌다 이런 말이야. 이렇게 돼버렸다 이거지. 연극이 시작하자마자. 자, no sooner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들도 있으니까 정리해봐. 자, hardly, scarcely 다 부정어죠, 그죠? 그리고 이 hardly, scarcely가 나왔을 때 then이 안 나오고 뭐가 나오냐면은 얘네랑 짝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when 알겠죠? when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사실은 하자마자라는 의미 표현 여러분들 솔직히 어떤 표현 더 익숙해요? 이건 뭐 이제 여기 지금 문장에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은 그렇죠. on ing 표현도 괜찮고 좋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on ing 표현을 이용을 해서 갈 수도 있다. 이건 여기 then까지 묶어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 알겠죠? 왜냐면 접속사로 들어가니까. 또는 as soon as 표현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as soon as 하고 A를 쓰신 다음에 A 절이 끝나고 나서 바로 B 절을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알았지? 대신에 on ing 하실 때는 대신에 이제 뭐 동명사의 형태 변화랄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여기는 이제 의미상의 주어로 해가지고 on play beginning 뭐 이렇게 쓴다든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알았죠? 그런 것들 봤어야 되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일단 no sooner A than B부터 우선 기억을 해야 돼. 알겠지? A 하자마자 B 한다라는 그 개념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7-6번. There's no doubt. 이 표현이 이제 부정 의미로서. 근데 이거는 뭐뭐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란 말이에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자, 근데 요 말을 읽고 나면 무슨 말인가 헷갈릴까봐 이 말을 간단히 생각하시면 뭐야? 확실하다 아닌가요? 확실하다죠, 그죠? 확실하다. 그래서 요 표현은 사실 it is certain that 표현하고 같은 거야. 뭐가 확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알겠죠? 그래서 there's no doubt라는 표현 보면은 쫄지 말고 그냥 확실하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뭐가 확실합니까? 봅시다. 패션이 어떤 흥미와 즐거움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links to each other니까 우리를 다른 서로 연결시켜주는 링크니까 그죠? 연결시켜줄 수 있는 흥미와 즐거움의 원천일 수 있다는 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해석상은 간단한 문장인데 저 표현 때문에 한번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27-17번입니다. 요것도 중요한 표현이야. 방금 저 no sooner처럼 요것도 모르고 있으면 절대 해석 안 되죠. not until라고 that 체크해 보세요. not until라고 that을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은 자, A라고 해보고 B라고 할게요. 알겠죠? 자, A에는 구가 올 수도 있고 절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until 자체가 전치사일 수도 있고 접속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구가 오거나 절이 옵니다. 알았죠? 여기서는 지금 구가 온 거야. 상대적으로 최근의 시간이라는 의미로 구가 온 건데 절이 올 수도 있어. 알았지? 자, 그리고 B는 항상 절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B는 항상 절이 오게끔 되어 있고, 자, 얘는 어떻게 하냐? A 하고 나서야 비로소 B 하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A 하고 나서야 비로소 B 하다. 자, 그래서 요 표현은 또 어떻게도 변형이 가능한 표현이냐? 저 표현만 아시면 되는 게 아니라, 즉 여기는 not하고 until하고 지금 붙여 써놓은 상황이죠, 그죠? 그리고 뒤에 사실은 대절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어요? 여기는 지금 가주어고요. 뒤에 진주어가 지금 주어인 겁니다. 여기 대절이 지금 진주어예요. 근데 이렇게도 쓰겠지만은 not, 자 적어놔, be, until, a 해서 뒤에 있었던 절을 not을 넣어가지고 부정적인 절로 만든다 이거야. 알겠어요? 부정적인 절로 만들고 그 다음에 until을 뒤에 붙여가지고 뭐 구가 됐든 절이 됐든 간에 until을 붙여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겁니다. 즉 이 문장은 뭐 지금 봐봐 not을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치면은 scientists didn't come to understand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무슨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자 문장이 시작한다고 치면 scientists didn't come to understand 쭉 쓰신 다음에 until relatively recent years가 뒤에 붙을 수 있다는 소리야. 이렇게도 변형이 가능한 문장인 겁니다. 알겠어요? 의미는 훼손되지 않아. 이렇게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렇게 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한번 봐봐. 자, 과학자들이 자, 비로소 최근에서야 알겠죠? A 하고 나서야라는 거예요. 비로소 최근에서야. 상대적으로 최근이죠. 그죠? 상대적으로 최근에서야 비로소 어쨌냐? 과학자들이 여러분들 come to 부정사는 뭐 하게 되다라고 해석을 해야지 오다라는 의미 살리면 안 되는 거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관계를요. 뭐와 뭐 사이의 관계냐? Between structural elements of materials. 어떤 물질, 재료의 구조적 요소, 구성적 요소, 구조적이겠지, 구조적. 구조적 요소와 그 다음에 그것들의 속성, property, 속성 사이에서의 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이해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비교적 최근에서야 과학자들은 재료의 구조적 요소와 그것들의 특성 사이의 관계를 이해했다는 말이에요. 즉,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특성, 여기서는 뭐 분자 구조나 이런 것들일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런 것들에 따라서 속성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식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요 의미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문장도 봐볼게요. 자, 그 아래 문장에 이제 그 부정 표현은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나돈이 보돌소가 들어가 있긴 해. 봐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지, 그지? 그럼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고. 자, 근데 내용이 조금 까다로워서 그래요. 자, attribute and values. 자, attribute란 말이 뭐 이런 뜻, 기여하다 이런 뜻인데 지금 여기 그냥 명사로 사용이 된 거야. 그렇게 되면은 얘도 속성이라고 할까? 아까 property란 뜻이 있었죠, 그죠? 그거랑 비슷하게 쓰입니다. 속성이에요, 속성. 속성과 그다음에 여기 value는 그냥 가치라고 읽으면 되겠지. 자, 속성과 가치들이 자 따라 내려온다는 거겠죠. are passed down. 아래로 따라 내려져 갑니다. 누구에서 누구로? 부모에게서 아이로. 뭘 거쳐서? generations. 세대를 거듭해서 따라 내려져 갑니다. 뭘 통해서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DNA, through the strands of DNA. 뒤에 strands란 말이 뭐 이렇게 뭐 사슬 아니면 이거 뭐 그 줄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냥 DNA의 어떤 줄, 그 다음에 뭘 통해서 shared culture를 놓으니까 공유된 문화적 규범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속성과 가치라는 거는 속성은 진짜 말 그대로 어떤 특성 생각하시면 되겠고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 이런 걸 생각할 텐데 이게 부모에게서 아이로 내려갈 때 DNA적인 것들을 통해서 즉 유전적인 어떤 정보를 통해서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은 뭘 통해서 공유된 문화적 규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떤 문화권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부모와 비슷한 어떤 속성과 가치를 물려받을 수 있다는 말인 거야.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DNA적인 것들도 영향을 주겠지만은 외부적인 것들을 통해서도 이 속성과 가치가 대물림된다 라는 말입니다. 이 문장은.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은 자 19번입니다. 19번에서는 일단 부정 표현이 뭐가 나와 있냐면은 nothing but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그죠? do nothing bu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거 같이 읽어볼게요. They could nothing but turn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들 여기서 but을 우리가 예전에 한번 알려준 적이 있었던 것 같아. 얘가 지금 전치사로 무엇을 제외하고라는 말이 있다고. 에? 무엇을 제외하고. 그래서 turn filmmakers and audience away from the 이렇게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말인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걸 돌려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 이걸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여기서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 조동사 표현들.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표현. 오케이? 얘도 요 표현하고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혹은 cannot, help, ing 표현도 있는데 요 두 가지가 전부 다 할 수밖에 없다. 무엇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 이런 말로써 해석이 되는 표현들이니까 저것도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저거 들어가는 문장 읽어보면 자, what's worse? 더 안 좋은 건 뭐냐? 그것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대. 뭘? 필름메이커스하고 어디언스죠? 영화 제작자하고 관객들이에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turn away라고 away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고 turn away라는 거는 뭘 이렇게 외면하다, 관심을 멀게 하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 제작자와 관객들을 뭐로부터 멀리 시키는 거냐면 fantastic dimension of cinema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조금 이제 낯설죠, 그죠? fantastic은 들어봤어도 fantastic은 뭔가 약간 어색하죠, 그죠? 우리가 처음 보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것도 fantastic하고 물론 깊이 들어가면 뜻은 달라요. 뜻은 다르지만 fantastic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네마의 영화의 아주 환상적인 면이 되겠죠. 디멘션도 차원 이런 뜻이니까 이거 그냥 에스펙트로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면으로 보시면 돼요. 알겠죠? 디멘션 차원이니까 그런 시네마의 환상적인 차원으로부터 관객들을 돌아서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turn away니까. 돌아선다란 말은 무슨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자, 잠재적으로 변형을 시킵니다. 영화를 뭐로 변형을 시켜요? 그냥 mere, 단순한 배달 장치죠. 전송 장치죠. 뭐에 대한? representation of reality니까 현실의 representation. 뭐 이게 대표보다는 뭐 어떤 재현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낫겠네. 재현, 이런 것들의 이런 것들을 위한 전달 도구로만 바꾸면서 이런 거야. 자, 데이가 뭔지는 사실상 굉장히 알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당연히 앞문장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건 알지 못하죠, 그죠? 근데 저 데이가 어떻게 했다라는 거야? 영화 제작자와 어디언스를 영화의 환상적인 면에서 돌아서게 하고 그 다음에 잠재적으로는 어떻게 만들었냐? 단순히 영화를 이 현실의 재현을 위한 전달 도구로서 변형을 시켰다는 말인 거예요. 즉 영화가 갖는 뭔가 되게 환상적인 모습들 우리가 상상 속에서만 생각했던 거를 영상으로 재현한 거잖아요. 영화라는 게. 그런 도구일 수 있는데 그런 걸 보여주는 장치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현실에 대한 재현만을 보여주는 장치구나라는 식으로 뭔가 영화에 대한 의미를 조금 바꿔놨다, 좀 훼손시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은 문장이다라는 거예요. 데이가 뭔지는 우리가 알기는 어렵지만 됐어요? 힘들죠? 자, 마지막 문장 27-20번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라고 되어 있고 이것도 사실 뭐 쉬운 부정적인 표현이 나와 있죠. not only but also가 나와 있는데 not only는 여기 있고 but also에서 but이 없지만 여기 also가 있기 때문에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뭐 할 뿐만 아니라 뭐도 이렇게 읽으면 되겠다. 자, as a consequence, 결과적으로 어쩌냐? 회사는 firms do not only need to consider 생각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뭘요? 그들의 내적인 조직이 되겠죠. 그죠? internal consider, internal organization 뭐 하기 위해서? sustainable business performance니까 지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어떤 사업적 성과를 보장하기 위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떻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냐? take into account. 네.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전체의 생태계를요. 무엇의 생태계냐? units surrounding them이니까 그것들을 둘러싸고 있는 unit. 여기서 unit이라는 말은 요소를 얘기하겠어요. elements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요소들의 전체 이 생태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여기서 제가 이거를 조금 잘못 읽었어요. 두가 이거는 정말이라는 의미로 읽어야 되고 부정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뜻으로 읽어야 돼요. 제가 잘못 읽었어요. 처음에.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즉 기업이 회사는 내적 조직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지속 가능한 어떤 사업적 성과를 보장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내적 구조야. 여기서는 왜냐하면은 뒤에 보시면은 또 뭘 생각할 필요가 있냐라고 얘기하냐. internal organization과 대비적으로는 entire ecosystem of units surrounding them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들을 둘러싸고 있는 요소들의 생태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그것들이란 건 뭐겠어요? 회사를 말하는 거지. 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생태계 요소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즉 이 요소는 뭐가 되냐? 즉 외부적인 것들이겠죠. 회사 외부적인 것들로서 회사만 내적 조직을 잘 만든다고 해서 회사가 잘 굴러가는 게 아니란 말이지. 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회사의 외부적인 존재들이 있어. 뭐 기업이니까 당연히 기업은 소비자가 필요로 하겠죠. 그죠? 소비자가 있을 것이고 또는 그 기업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하고 있는 어떤 협력업체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그 기업과 경쟁자적인 입지인 어떤 경쟁업체도 있을 것이고 또는 그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나라의 정부나 지방 조직들이 있을 겁니다. 지방 조직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과의 생태계, 함께 어우러지는 거 있지? 연결망 같은 거,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 이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단순히 기업의 내적 조직만을 생각하는 거. 어떻게 하면은 우리 조직을 잘 만들어서 저비용 고효율을 낼 것이냐?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겠지만은 외부적인 것들과 어떻게 하면 잘 상호작용할 것이냐? 라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게 이 문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였습니다. 이해됐을까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오늘의 요 고난도 구문 독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네, 오케이. 지금 보시면은 일단 7번부터 우리가 풀이를 해야 되거든. 자, 7번부터 풀이를 하는데, 자, 이게 일과를 이제 전체 한번 싹 훑어보니까 사실 우리가 일과의 1번 문제가 진짜 헬이었고, 나머지 것들은 솔직히 뒤로 가면서부터 훨씬 더 문제가 쉬워진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선생님도 다 풀어보니까. 그래서 뒤에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잘만 푸시면은 진짜 시간을 절약하고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표시를 해봤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뭐냐면 이 부분만 잘 읽으시면 여러분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라는 부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진짜 짧게 시간을 줄 테니까 다시 한번 7번을 보시는데 7번에 이 부분만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혹시나 답이 물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읽고 찾으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 부분만 읽고 답을 찾는 연습을 하신다면 이거는 지문의 구조를 생각을 해서 여러분이 시간을 절약하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쓸데없는 정보에 헷갈리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더 시간을 아끼면서 정확하게 푸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한번 다시 읽어보고 문제를 골라봐. 그리고 여기서 in a nutshell이라는 표현은 이제 알아야 되는 표현이기는 해. 이거는 요약하면이라는 뜻이야. 요약하면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요거 생각해가지고 한번 이 부분만 읽고 찾아보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빈칸 문장에 벗이 있다라는 거지, 그지? 벗이 있다라는 것은 이 앞에 빨간 거를 다 부정한다라는 게 아니라 요 앞문장 내용 있죠, 여기? 요 앞문장 내용만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앞문장 내용보다는 요 앞에 있는 내용들이 더 중요했겠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문제였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읽어보고 한번 찾아봐, 지금.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 these two problems 있죠, 그죠? 이건 위에 어떤 문제들 두 개 나오거든요. 근데 그 문제들이 주어고 여기가 동사인 거야.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띄워놓은 거야. 중간에 건너 띄워도 돼요. 솔직히 말하면 몰라도 되는 표현입니다, 이거. 몰라도 되는 부분이 오히려 더 헷갈린다.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이 사실상 되게 중요한 문장이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시면은 in a nutshell 해가지고 요약하면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미 여기서 주제를 얘기했다 이거야. 주제를 얘기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되게 키가 되는 문장이었고 이 문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래 부분을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정확한 선택지가 추려질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봐볼게요. 봐봐요. 자, 답은 여기만 읽었을 때 한번 읽어볼게요. 봐봐요. 자, 이 두 문제는 해서 위에 이제 두 문제를 말하는 거고, 자, 위 두 문제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자면은, 자, 하나는 그 생일 문제였고, 하나는 원숭이 문제였어요. 자, 생일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게 birthday problem인데, 이거는, 자, 2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어느 한 그룹에서, 자, 여기까지가 주어고 동사고요. 자, 여기서는 구문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문장입니다. 뭐냐면 the odds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서 odds가 명사로 쓰이면은 그렇지. 가능성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그랬죠. 그죠? 그 가능성이 뭐보다 더 좋다냐면 2분보다 더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2분은 절반이야, 절반. 그러면 50%입니다. 50%보다 더 좋다라는 말은 자, 어떤 가능성이냐 여기서 지금 대시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어즈를 꾸며주는 동격절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러할 가능성이 50% 이상이다라는 문장인 거야. 자, 뭐 할 가능성이냐? 자, 그 그룹에 있는 2명의 사람이 똑같은 생일을 가질 가능성이라는 말인 거야. 그럴 가능성이 50% 이상이다라는 생일 문제 하나. 자, 이건 되게 우리한테는 카운터 인투이티브 합니다. 직관적이지가 않죠. 반직관적이죠. 쉽게 말하면은. 아니, 생일이, 그러니까 23명이라는 사람밖에 주지를 않았는데 생일의 숫자는 솔직히 365개잖아요. 그럼 365개에 달하는 생일에서 23명 중에 2명이 생일이 같은 확률이 50%가 넘는단 말은 우리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높은 가지수인데 생일의 개수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엄청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직관적이지만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고 또 다른 상황은 monkey problem입니다. 얘는 뭐냐면은 만약에 주어진 어떤 시간 안에 monkey가 그냥 랜덤리니까 막 무작위적으로 이 컴퓨터 키보드를 막 두드리는 거야. 두드려서 셰익스피어의 소넷. 이제 소넷이라는 것은 우리 문학의 형태 중에 하나예요. 정형시거든요. 우리로 치면 약간 시조 느낌인 거야. 그거의 첫째 줄을 쓸 수 있겠냐라는 것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원숭이가 이러이러 했는데 갑자기 셰익스피어의 그 소넷의 첫 번째 문장이 따라락 하고 만들어질 확률. 이 두 가지 문제가 give us 우리한테 준다. 합리적인 이해를. 왜 coincidence happen? 우연의 일치죠, 그죠? 우연의 일치가 일어나는지, 어떻게 일어나는지
far more frequently. 훨씬 더 자주 일어나는지. 뭐보다도? we expect보다도. 자, 이 두 문제가 생일 문제도 그렇고 원숭이 문제도 그렇고 우연의 일치라는 것이 사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자주 발생을 하는 거다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를 준다라고 되어 있어. 됐어요? 우리가 이 두 문제가 정확하게 솔직히 해석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래. 근데 이 두 문제는 뭐에 이해를 가져다 주냐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자주 우연의 일치가 발생한다는 말. 그럼 뭐야? 우연의 일치라는 것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네?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네? 자주 있는 일이네? 라고 얘기를 해주는 문장인 거야. 이게 근데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 또 요약해보면 뭐냐? 그것이 말해준다라는 거야. 자,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something could happen,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아무리 그게 작더라도 no matter how small이니까 아무리 그게 작더라도 그것은 be bound to 부정사. 이제 저거는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는 표현이죠. be bound to 부정사. 원래 이 bound는 이제 bind에서 온 말이고요. 과거분사고. 자, 이거보다 더 익숙한 표현이 여러분들 여기를 싹 supposed라고 바꿔놓으면 더 익숙할 수도 있어요. 뭐 하기로 되어 있다. 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죠, 그죠? 이 표현이랑 의미가 비슷하니까 기억해두자. 그래서 언젠가는 그것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즉, 굉장히 가능성이 낮은 일, 이거를 저 위에 inner nursery 위에 나와 있는 문장에서는 우연의 일치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그지? 이 우연의 일치가 가능성이 굉장히 낮지만은 실제로 자주 일어나. 자주 발생하고 또는 가능성이 낮은 일조차도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두 문장을 통해서.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요 얘기를 하고 싶은 문장이고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글이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잘 읽고 나서 여기 뒤에 부분에서 이제 좀 혼동을 줘버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좀 복잡해. 이것이 어떤 뭐 정리는 아닙니다. 증명이 될 수 있는 결국에는 나는 bound to 표현이라는 걸 썼고요. 그것은 그 다른 어떤 구절보다도 구절만큼이나 모호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뭔가 약간 뭐 하는 소리지? 라고 생각이 되는 구절이 있어. 근데 여기서 벗을 딱 박아두는 거야. 그럼 뭐야? 앞에 거 다 부정해 일단 이거. 그치만 그것은 어떤 의미를 준다라는 거야. 의미를 준다? 그럼 뭔 의미를 준대? 결국에는 가능성이 낮거나 우연의 일치를 하더라도 일어나게 되어 있어. 자주 발생한다는 말인 거야. 자주 발생한다, 흔하다라는 의미가 들어가면 좋으니까 그래서 답이 how common coincidences are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얼마나 자주, 얼마나 흔한가, 이 우연의 일치란 게 얼마나 흔한가에 대한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선택지가 도출이 된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구조를 따지자면은 여러분들 봐봐요. 즉, 두 가지 클래시컬한 프로블럼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클래시컬한 프로블럼들 놔뒀어.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그냥 예시에 불과한 거지. 우리가 예시라고 안 달아줬지만은 예시인 거야. 예시에 불과하고 그 두 가지 문제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부분이 그럼 뭐인 거야? 주제문인 거야. 그러니까 예시를 중심으로 예시 앞에 있는 문장이 주제문일 것이고 혹은 예시가 먼저 나왔다면 예시를 일반화시킨.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소위 수없이 많은 수능 강사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해. 제너럴 한 거냐, 스페시픽 한 거냐,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나중에 인강 보고 혹시나 막 이러면은. 자, 제너럴 한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주제에 가까운 내용이고, 스페시픽 한 거는 예시인 거야. 알겠어? 이렇게도 갈 수 있지만은 스페시픽 한 거에서 제너럴 한 걸 갈 수도 있어. 어쨌든 제너럴 한 거, 일반적인 것이 주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거야. 예시를 통해서 뒷받침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예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도출을 시킬 수도 있고
어떤 순서든 상관은 없거든. 주제를 내비치는 방법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이거는 되게 뭔가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네? 아, 그러면 그 뒤에 일반적인 얘기가 나오면 그게 주제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든지. 그런 식의 어떤 사고과정이 필요하면은, 사고과정이 있으면은 요 부분을 주제문으로 집어낼 수 있고. 또 하나의 힌트는 뭐냐면 in a nutshell에서, 물론 이 표현이 어려워. 이 표현 어렵습니다. 이 표현 아는 애들 거의 없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in a nutshell은. 이게 뭐 nutshell이 그 호두 껍질을 말하는 거야. 호두 껍질에 넣을 정도로 막 이런 거니까 요약을 하는 거야. 이렇게 외우면 돼. 그래서 이 표현이 없었지만은 두 개가 나란히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건 주제문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가 주는 게 좋았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왜냐면 사실 그래요. 실험 내용 이해하는 거 중간에 MMO했었던 요 말 이해하는 것에서 혼동이 와버리면은 뭐지 그냥 이러버린다. 근데 그것보다는 확실하게 주제문을 딱 잡고 가시면은 그래도 덜 헷갈린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차원에서 연습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도 봐봐요. 8번 문제도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읽어버리면은 우리가 정말 쉽게 빈칸에 있는 말을 찾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봐봐요. 제가 이렇게 표시해놨죠, 그죠? 자, 무엇은 뭘 언급합니다. 이런 표현들. 일단 이거 체크해보세요, 여러분들. refers to라는 표현. 자, 정의를 내려주는 거야. 자, 이미지 스캐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는 거거든. 이거는 왜 중요한 표현이냐면 얘들아, 우리가 결국엔 중심 내용을 짱짱하게 잡고 있으면은 거기에 파생되는 뭐 지금 이 단원에서의 문제인 빈칸을 풀든 아니면 함의 추론을 풀든 간에 야 결국엔 다 주제에서 나온 내용 가지고 우리가 푸는 거잖아. 근데 저 refer to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첫 문장에 그럼 이거는 얘가 중심 소재요라고 소개해주는 표현이라고 봐도 돼. 그렇게 되면 중심 내용 찾기가 굉장히 편하지. 왜? 중심 내용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중심 소재에다가 글쓴이의 생각을 더한 거잖아. 자, 근데 글쓴이의 생각을 더하는 상황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주제문이라면은 주장글이라면 이렇게 하시는 거고 중심 소재에 대한 부각하는 면이 있다라는 거야. 아, 근데 이 면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는 것 같아. 부각하는 것 같아. 라는 게 있으면은 그럼 그게 주제가 되는 거야. 결국에는 이 글은 이미지 스캐닝이라는 것에 대한 글인데 그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만 잘 들어보면은 빈칸에 들어갈 말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면 이제 한번 읽어봐. 읽어보고 나서 그리고 여기 critical finding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아주 중요한 발견이란 말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물론 여러분들이 위에서부터 쭉 읽어 나가시니까 이 중간에가 실험이 있죠. 사고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사고 실험이.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는 실험이 있단 말이야. 그 실험에 대한 결과가 드러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어. 실험이 나오면은 실험이나 조사가 나오면은 무조건 그 결과가 핵심이다. 중심 내용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그걸 드러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중심 소재 언급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실험 결과를 통한 주제를 언급하는 부분이 여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여기 읽고 나서 한번 풀어봐. 지금 선택지 중에서 어떤 게 답이 될지. 자, 여기 봐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장 다시 읽어보면은 자, 이미지 스캐닝이라는 구절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인지적 과정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래. 인지적 과정을 말하는데 어떻게 되는 작동이 되는 비주얼 멘탈 이미지에서 작동이 되는 시각적 멘탈 이미지예요. 그러면은 정신적 이미지고 저걸 묶어서 우리는 그냥 한자어로 심상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머릿속으로 그리는 상 이렇게 해서 심상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뭐 할 때냐? 근데 그때가 어떠한 사람이 움직일 때야. 그와 그녀의 관심을 imagined 된 object 위에서 움직일 때야. 관심사를 이미지 되어 상상하고 있는 이미지 위에서 움직일 때 작동이 되는
인지적 과정을 이미지 스캐닝이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이미지를 그렸어. 그 이미지를 쓱 훑어가면서 움직일 때 우리가 어떤 작동이 되는 어떤 과정을 cognitive process라고, cognitive process를 갖다가 이미지 스캐닝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야. 자, 중간에 실험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간략하게 읽어보면은 첫 번째 이미지 스캐닝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조사하기 위해서 고안이 되어졌는데 Spatial Property of the Image 쓰니까 이미지의 공간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래요. 자, 하나의 어떤 원래 어떤 고전적 하나의 실험에서 봤을 때 참가자들이 외웠어. 기억을 했어. 어떤 elongated object, 뭐 길쭉한 사물을요. 뭐 타워와 같은, 탑과 같은 이런 그림을 기억하게 했어.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떠올리게 했다는 거지. 그 사물들 중에 하나를, 즉 긴 사물들 중에 하나를 그러면서 집중하게 했다라는 거야. One of its ends, 끄트머리 중에 하나를요. 그 길쭉한 이미지들의 끝 중 하나를, 예를 들어서 뭐 타워의 밑바닥 같이.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탑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 길쭉한 사물이죠, 그죠? 탑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탑의 끄트머리, 즉 바텀이라고 여기서 예시를 들었으니까 바텀을 한번 상상해보라고 했다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들었어요. The name of feature on the object, 오브젝트에 대한 어떤 특정 사물에 대한 어떤 이름을 들었습니다. 뭐 플래그와 같은. 그러면은 플래그가 달려있는데 플래그가 여기 달려있다고 한번 쳐보자. 이렇게 탑 끝에 꼭대기에 달려있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찾았어야 됐대. 자, 파티시펀트들은 지시를 받지는 않았어. 참가자들은 그들의 이미지를 스캔하라고. 여러분들 스캔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캔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쭉 훑어보는 걸 말하는 거야. 자세하게 훑어보는 걸 말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스캐너가, 여러분들 스캐너 써보시면 알겠지만 문서 끝에서 끝까지 쭉 다 스캔을 하잖아요. 그죠? 쭉 훑어보는 걸 말하는 거야. 다 훑어내려가는 걸.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진 않았어. 즉, 무슨 말이냐.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사물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들은 거야. 그러면은 그 사물에 대해서 뭔가를 찾아보라고 얘기했을 때 이걸 스캔하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다고. 쭉 훑어가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어. 그냥 바로 이거 상상했다가 바로 이거 상상해 볼 수도 있겠잖아. 그지? 스캔을 해보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어. 하지만 단순히 그냥 원래의 위치에 집중하라고만 얘기를 들었지. 뭐 할 때까지? prove, 여기는 뭐 지시어 이런 것들이 뭐 delivered, 제시가 되어졌을 때. 즉, 이 prove라는 말은 이제 찾으세요라는 어떤 명령어 같은 걸 말하는 거야. 그런 것들이 제시되기 전까지는 계속 원래 이 초점이 있었던 이 지역에만 계속 집중을 하라고, 머릿속에 여기를 그려보고 있으세요라고 얘기를 들은 거야. 자, 그리고 나서 to focus on the named part of the feature, 그 물체의 어떤 이름 지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즉 이 부분 같은 거,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집중을 해보라고 얘기를 들었지. 그랬을 때 뭐 원 버튼을 하나 눌렀습니다. 그들이 그 named part, 이름이 불려진 파트에 집중을 했을 때, 그리고 another 버튼을 눌렀다. 만약에 그들이 찾는 걸 실패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실험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자, 중요한 발견이란 게 뭐냐? 반응 시간이란 거죠. 반응 시간이 늘어났대. linearly하게. 선형적으로라는 표현이기는 해요, 이게. 선형적으로. 근데 요거를 잘 읽어야 돼. 근데 이 표현이 없어도 솔직히 문제는 풀리긴 한데 그냥 설명을 드리자면은 얘는 비례하여야. 비례하여. 그러니까 선형적으로니까 선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정비례 그래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상향하는 정비례 그래프 있죠, 그죠? 쭉 늘어난 거야. Increasing distance와 함께 from the focus point to the named part of the object니까 물체의 이름 불려진 부분까지, 집중된 부분에서, 집중 지점에서부터 이름 불려진 지점까지로부터의 늘어난 거리와 함께 반응 시간도 늘어났다는 거야. 자, 원래는 집중이 여기 되어 있었어. 집중된 지점이 여기였어. 자, 근데 내가 아까 우리 이거 반응하는 시간을 어떻게 체크한다 그랬냐면은 이 이름 불려진 지점에 대해서 뭔가
찾았을 때, 집중을 했을 때 버튼을 누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근데 그 버튼 누르는 시간 자체가 점점 늘어났다라는 거야. 뭐 함에 따라서 이 거리가 쭉 늘어남에 따라서. 거리가 늘어남에 따라서. increasing distance와 함께라고 되어 있으니까. 알겠어요? 거리가 늘어남에 따라서. 즉, 깃발이 꼭대기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깃발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었다고 쳐봐. 여기. 한 중간 지점이 있었다고 쳐봐. 그러면 이 중간 지점에 있는 깃발을 상상했었던 시기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서 가는 시간과 여기로까지 도착하는 시간을 비교했을 때 여기 시간이 더 길었다 이거지. 여기 시간보다는.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점점 시간이 늘어났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발견이라는 게 어떤 증거로 여겨질 수 있다. 여겨진다라는 거지. 거리라는 거. As the traversed by the image scanning. 이렇게 이미지 스캐닝을 통해서 가로질러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질러진 이 거리 있잖아. 이 거리라는 게 결국에는 뭐다라는 거야. 뭐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이제 선택지로 내려와 보는 거지. 1번에 becomes more authentic in the virtual world. virtual world니까 가상의 세계야. 가상의 세계에서 좀 더 진실이 된다고 되어 있어. 근데 여러분들 가상의 세계는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았어. 이거는 imagined 된 거지 가상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서 일단 선택지를 얘는 지울 수가 있어. 두 번째 computed in a non-spatial symbolic manner. 비공간적인 상징적 방식으로 계산이 될 때 거리가 비공간적이야. 아니지. 우리는 집중 지점에서부터 다른 지점까지 이름 불려진 지점까지의 관심사를 옮기는데 여기서부터 여기로 빡 간 게 아니잖아. 가상의 공간을 그려놓고 움직인 거란 말이야.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non-spatial, symbolic이라는 말 자체는 잘못된 거야. 이 글과 반대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오히려 만약에 symbolic하고 non-spatial이었다. 그러면 여기를 상상할 때의 시간과 여기를 상상할 때의 시간은 같아야 돼. 바로 여기서 여기로 상상하고 바로 여기서 상상하니까 이 시간 자체가 같아야 된다고. 근데 늘어났다 그랬잖아. 늘어났다 그랬다고. 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반응하는 시간이 늘어났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간적으로 계산했다라는 게 맞는 말이야. non-spatial이라는 표현에서 오류가 있는 거야. 3번 genuinely represent. 정말로 나타나진다. 거리라는 게 어디에서? visual mental image에서 시각적 심상에서 나타난다라고 돼 있어. 3번이 답인 거지. 그래서 시각적 심상에서 거리가 나타난다. 그렇죠. 시각적 심상에서도 여기서 생각을 하다가 여기까지의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반응 시간이 달라졌잖아. 그죠? 그 말은 즉시 시각적 심상 안에서도 거리라는 게 존재하는 거야. 나타나진다는 말인 거야. 그래서 그런 점을 나타낸다라는 뜻에서 3번이 답이었던 겁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나머지 것들도 보면은 lex continuity 여기서 걸리죠. 여기도 계속성이 부족한 거다. 아니죠. 계속성이 계속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non-spatial이라는 표현에서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mentally하게 reversed 됐을 때 measurement precision을 잃는다. measurement precision 측정의 정확도를 잃는다. 아니죠. 오히려 거리를 잘 측정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그래서 8번도 이렇게 한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 9번은 솔직히 이 1강 문제에서는 가장 쉬운 난이도에 속할 것 같아요. 가장 쉬운 난이도에 속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구조 자체도 굉장히 쉬웠고 소재 자체도 굉장히 쉬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했겠습니다. 일단 따지고 보자. 자, 벗이 나왔죠, 그죠? 즉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을 좀 역전을 하면서 소셜미디어는 어떻게 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소재 제시했어요.
소셜미디어라는 소재 제시했고요. 소재가 어떤 식으로 변했다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핸드폰 소리 들린다고? 그래요? 일단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가 이제는 사용되고 있다고 됐어요. 이제는 해서 변했다라는 개념과 뭔가 일맥상통합니다.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소셜미디어가 이제는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자,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또 다른 방식입니다. 소셜미디어가 어떻게 되는, 즉 소셜미디어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다라는 사용되는 방식, 어떻게 변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해주신다면은 소셜미디어의 무엇은 significant milestone이다. 마일스톤 뭐 이정표 막 이런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느 정도 달려왔는지 보여주는 어떤 거리 같은 거예요. 뭐 지침석 뭐 이런 것들인데 that enabled it to become a platform of organization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어떤 한 조직의 플랫폼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마일스톤이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뒤에 말에 다 무시하고 소셜미디어에 무엇이 중요한 마일스톤이다만 생각하시면 되니까 소셜미디어의 어떤 점에 대해서 부각하고 있는지를 여기서만 찾으셨으면은 그래도 우리가 이거는 진짜 쉽게 좀 찾을 수 있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빨리 찾아보면은 봐봐요. 자, 읽어볼게. 그냥 선생님이 이거는 바로 읽어줄게. 자, 어떤 몇 가지의 플랫폼의 인기와 더불어서 소셜미디어는 이제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뭐로 변했냐면 business seeking to sell their product online이니까 여기까지 묶어가지고 네. 제품을 온라인상에서 팔도록 지금 찾는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기업체의 필수적 도구가 되었습니다. 즉, 기업에 있어서 물건 파는데 필수적 도구. 두 번째, 소셜미디어는 이제 기업에 의해서 사용이 되는데 그들의 제품과 제공물을 홍보하려고요. 뭐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인 쇼핑 옵션을 제공하는 것까지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엔 두 개 다 무슨 문장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여기까지 읽어보면 그래.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는 것은 소셜미디어라는 것이 뭐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뭐로? 플랫폼 for business. 사업체를 위해 어떤 플랫폼으로 바뀌었다라는 바뀌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되어 있어. 계속 뭐냐면 사업체가 물건 팔고 사업체가 물건 홍보하고 사업체가 뭔가 물건을 판매하려는 거를 막 찾고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 있어. 그럼 소셜미디어가 기업들이 뭐 어떤 사업체가 어떤 자기들의 어떤 이윤축을 위한 도구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그거에 관련된 선택지 찾았으면 된다 이거야. 1번에 decline, 쇠퇴, 인기가 쇠퇴, 연결 유저수에서 아니고 transformation, 변형 into a e-commerce 플랫폼. e-commerce니까 전자상거래란 말이에요. 즉 인터넷에서 뭔가를 파는 건데 그것의 플랫폼으로의 변화. 2번 가깝습니다. 일단 놔두고 오리지널 퍼포스로 돌아갔다라는 거 아니죠. 소셜 본딩 이거 얘기 안 했어요. 사회적 어떤 유대감 이런 거 형성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변화입니다. user privacy 세팅입니다. 그러면 사용자의 개인적 어떤 세팅, 자기 어떤 사생활에 관련된 세팅 이런 것들로 했던 변화 이런 얘기 하지 않았고요. 대체가 된 거죠. 전통적인 어떤 미디어를 의 대체입니다. 뭐 TV나 라디오와 같은 이런 거를 대체했다는 얘기 하지 않고 있고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그럽니다. 이 문제는 진짜 좀 쉽게 정말 풀 수 있는 문제였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봐봐요. 10번. 자, 10번도 지금 첫 문장이 끝나고 나서 for example이 나왔어. 이건 대단히 큰 힌트인 거예요. 그러면 연결사를 통해서 구조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for example 앞부분을 막 진짜 어떻게든 막 해석하려고 막 아둥바둥 해가지고 모든 정보를 다 빼먹으면 다 막 여기서 다 추려내면 아래 문장에서 답이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빈칸 추론에서 전형적인 어떤 빈칸이 글의 마지막에 나왔을 경우에 맨 윗부분을 읽어라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 유형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연결사 허투루 하지 말고 꼭 표시해서 생각을 하세요. 알겠죠? 그러면은
위에 부분 첫 문장만 읽고 솔직히 이제 마지막 부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봐볼게요. 우리가 듣기를 멈추는 한 방식은 뭐냐? 뭐 할 때냐면요. 우리가 반응을 준비할 때요. 뭐에 대한? 다른 사람이 방금 말한 거에 대한. 그래서 종종 뭐한 즉시냐면 그들이 말하기 시작한 그 즉시가 되겠어요. 그때 우리가 듣는 걸 멈춘대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 말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반응할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기 시작할 때인 거지, 그지? 그럼 그때 우리는 안 듣는다는 거네, 그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그래서 네가 만약에 어쩌면은 너의 반응을 준비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 다른 사람이 말한 것에 대한 반응을 준비할 때 그럼 여러분은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안 듣는다는 얘기 하면 되잖아. 그러면 안 듣는다는 얘기 찾아보자. 1번에 의사소통의 효율성 높인다 아니죠. 두 번째 스피커의 감정적 톤을 분석을 더 잘한다 아니죠. 그 다음에 스피커들을 더 깊은 인상을 줄 가능성이 낮아진다 아니죠. 놓친다라는 거지 듣는 것을 이미 안 듣는다 여기 나왔네. 그죠? 답 4번인 거지. 그럼.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연결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진짜 크다는 겁니다. 알겠죠? 괜히 연결사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그 다음 11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1번도 이렇게 봐볼게. 자, 일단 다 표시해봐. 문장 이렇게 표시도 해보고, 자, 제가 괜히 rather than, for example, should, therefore 이 부분을 괜히 표시한 거 아닙니다. 다 주제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자, 읽어보시면은 이 부분도 중간에 이렇게 뭐 하기보다는 이란 말이잖아. rather than rather. 그지? 그러면은 반증인 거야. maximizing their gain 하는 것보다라는 말이면 빈칸에 뒤에 이런 게 나왔다면은 이거는 maximizing their gain과는 반대 의미의 것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힌트를 주는 부분이에요. 여기 두 개는 반대가 돼야 돼. 반대가 돼야 돼. rather than이니까.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에 for example이 중간에 껴 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뿐하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에서 보면은 should야, should. 그러므로 정리하고 있어. 그러므로 뭐 해야 된다는 의미까지 나와서. 빼박 이게 주제문인 거예요. 빼박 이게 주제문인 거야. 물론 여기 문장에서 주제문일 가능성도 있죠. should be regarded 이렇게 되어 있고. 그거를 다시 한번 풀어주는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제문이 빈칸이 뚫려 있으니까 이 부분을 주제문이라고 생각하고 푸셔도 되는 거예요. 한번 풀어봐. 자, 저 부분만 읽고 푸는 거야. 충분히 할 수 있어. 근거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읽어보시면은 일단 맨 위 문장은 buying이라는 것이 뭐로 여겨져야 된다. 어떤 과정인데 이거 whereby 읽는 법 그리고 한번 설명할게요. 이것도 whereby라는 게 여러분들이 낯선단 말이야. 자, 이거 뭐냐면 by which랑 똑같은 거야. by which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거 by which는 선생님 그건 뭔가요? 라는 건데 일단 쉽게 말하면은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 이 by which 같은 경우는 관계대명사고 by가 앞에 붙어 있으니까 어떤 방법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일어나는 방식의 과정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방식도 선생님 잘 모르겠다. 그냥 이거 꾸며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프로세스를 그냥 이렇게 꾸며주는 표현이라고. 뒤에 후치수식 하는 표현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좋아요. 구매라는 것이 어떤 과정으로 여겨져야 되는데 뭐 하는 과정이냐라는 거예요. 뭐 하기보다는 그들이 얻는 것을 최대화하기보다는 이런 거예요. 그럼 최대화하기보다는 뭘 줘요? 줄여야 된다는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생각하면은. 근데 일단 첫 문장이니까 우리가 긴가민가 할 수가 있지. 근거가 너무 약하다고 느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따라가 보자고. for example 나왔으니까 그래 예시가 뭐 이렇게 있다. 여기 예시는 이제 뭐 이 지금 구매자들이 어떤 새로운 어떤 프로덕트 필드에 대한 어떤 컴피팅하고 있는 브랜드들을 마주할 때 이런 위험성 같은 거 뭔가 위협을 느낀다는 거예요. 걱정을 한다는 소리죠. 쉽게 말하면
어떨지에 대한 걱정. 여긴 다 걱정 내용이야.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도 돼. 그냥 걱정한다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성공적인 브랜드 마케팅이라는 것은 즉 어떻게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이 있는 건데 그러므로 어찌해야 되냐? 뭐에 관심이 있어야 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바이어들의 위험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관심이 있어야 돼. 계속 위험 나오고 있어. 구매자들이 어떤 것에 대해 구매를 하는 데서 위험성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된대. 그리고 요거 followed by 나왔어. 우리 지난 시간에 또 연습했었던 거야. precede 하면서 follow 얘기했었잖아. 기억나요? 자, 다시 해보자. precede. A, precede, B면은 화살표가 이렇게 가야 돼? 아니면 이렇게 가야 돼? 어떤 게 먼저야? A. A가 먼저지.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렇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아. 이거랑 반대적인 개념이 뭐랬다고? A, follow, B라 그랬지. 그렇지? 그럼 B가 먼저 가고 A가 나중에 오는 거였지. 그렇지? 화살표로 생각해봐. 자, 그럼 이게 이제 뭐야? 수동태로 바뀌었다라는 거잖아. 그렇지? B, preceded by A지, 그렇지? 됐어요? 이거 이렇게 지글지 그러면은 역전인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얘는 바로 B followed by A야. 그럼 뭐야? 이렇게인 거지, 그지? 이 화살표의 방향성은 뭘 얘기한다 그랬냐면은 그래, 당연히 시간 순서도 가능해. 인과관계도 가능해. 중요도도 가능해. 알겠어요? 더 중요한 게 먼저 일어나. 먼저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선행되다라는 게. 그래서 여기도 봐봐. followed by 나와 있어. 그죠? 그러면은 이 뒤에 것이 결국에는 더 후순위다라는 얘기인 거야. 후순위. developing and presenting the brand. developing 하는 거, 발달시키는 거 또는 뭐 브랜드를 제시하는 거 어떤 방식으로 바이어들이 미니멀 피스크를 느끼는 방식, 요 방식대로 브랜드를 제시하는 것보다도 먼저 이루어져야 될 거는 perception of risk에 대한 이해인 거야.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 과연 소비자가 이 구매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위험성 자체를 어떻게 느끼는가? 위험성에 대한 어떤 이해.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험성을 여기 위에 나와 있는 maximizing their gain하고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해보자. 얻는 것을 최대화하는 거기보다는 그러면 뭘 줄여야 되겠어? 위험성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위험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험성을 결국에는 여기 예시에서도 물론 나왔었지만은 뭐 어떤 위험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다 그랬으니까 이 브랜드가 괜찮을까 어쩔까에 대한 것들. 그래서 그 위험성을 줄이는 것에 대한 얘기를 생각하시면 되니까 자, 선택지 가보시면은 자, 판매자들이 많은 제품 정보를 모아야 된다. 제품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런 얘기 아니었어요. 넘어가시고요. 컨슈머들이 놓친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래를요. 가격 비교를 하지 않아서. 가격 비교의 중요성 얘기한 거 아니었죠. 세 번째, 줄이려고 시도한다는 거지 위험성 줄이는 얘기 나왔습니다. purchase decision 하는 과정에 있어서. 괜찮죠? 바이어들이 다른 데 집중해야 돼요. 최신의 어떤 마켓 트렌드를, 추세 유행을 따르는 거에 중요성 얘기 안 했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구매자들이 의존해야 합니다. 광고에 의존해야 돼요. 뭐 하기보다는 개인적 판단은 광고의 중요성 얘기한 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답이 3번인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푸셨으면은 되는 문제였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여기도 사실 제가 살짝 안 했지만은 이거 example 나와 있기 때문에 뒷부분도 날려도 상관없어요. 중간에 여기 부분이 제일 중요했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과의 마지막 12번 여기까지는 풀이를 해볼게요. 자,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이 부분은 풀 시간 안 드리고 바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렇게 세 문장이 있고 중간에 이렇게 있는 문장이 있다라는 거야. 자, 중간에 imagine 꼭 표시해 두세요. imagine은 예시죠. 예시라는 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시 앞부분까지 항상 목숨 걸고 내가 해석한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알겠죠? 연결사로 제시가 되어 있으면은 한번 봐볼게요.
자, 정말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논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B가 거리를 계산하는지, 그들의 꿀이 있는 데까지의 거리를, 꿀까지의 거리를.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드디어 이제 계산해냈어요. 알아내냈어요. figure out 했습니다. 자, 벌은요, 실제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하다, approximate. 거리를 어떻게 추정하는 거냐? 재가지고요. 뭘 재냐? 양을요. visual stimul이니까 시각적 자극의 양을 재가지고요. 그것이 이 여정 동안에 받는. 됐어? 그러면 벌은 거리를 측정을 할 때 시각적 자극의 양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거리를 잰다라는 거야. 즉, 시각적 자극. 그러니까 벌이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봤는데 그걸 많이 봤어. 시각적 자극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 거리가 늘어날까 줄어들까? 생각을 해봐. 많이 봤으면은 많이 이동했으니까 거리가 멀다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러겠지. 알겠어요? 그러겠어. 그래서 상상을 해보라라는 식으로 쭉쭉쭉쭉 얘기했어요. 여기 중간에 실험들 막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뭐 중간에 뭐 추적 장치를 달아가지고 거리를 재보고 막 그랬고, 그러면서 막 속은 벌들이 막 다른 데로 막 가고 막 이랬다는 얘기하고 있어 막. 중간에 보시면은 뭐 실험이 어떤 실험이 있냐면은 이 원통 그 휴지심 같은 원통 있죠, 그죠? 여기다가 여기를 쪼갠 다음에 여기다가 숲 그림을 그려요. 숲 그림을 그려. 숲 그림을 그리고 나서 여기 그러니까 뭐 나무도 이렇게 있고 뭐 풀도 이렇게 있고 뭐 나무 또 있고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놔. 여기를 많이 그려놔. 그리고 나서 이 벌이 여기를 진짜 그림 그지같이 그린다. 예. 벌이 이걸 지나가게 해요. 야, 그렇게 하지 마. 벌이 여기를 지나가게 해. 그러면 벌이 되게 짧은 거리를 지나갔잖아요. 그죠? 휴지심 길이 정도밖에 아니니까. 짧은 거리를 지나가는데 이 안에 뭔가 많은 시각적 정보가 있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거리를 뭐 다른 애들한테 정보를 제공을 할 때 우리가 그 벌들이 엉덩이 춤 추는 건 알죠. 그죠? 엉덩이 춤을 추는데 먼 거리에 있다는 식으로 엉덩이 춤을 정보를 제공을 해준 거야. 그렇게 봤을 때는 얘네가 뭔가 거리에 대한 측정을 시각적 자극의 양이 많으면 거리가 늘어난 거구나라는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어떤 추정을 가능하게 했었던 실험이 이제 중간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봐봐. B라는 것은 그냥 정말로 단순히 어떤 작은 로봇인데 뭐에 의해서 구동이 되는 어떤 커닝 알고리즘이니까 아주 교묘한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구동이 되는 그냥 작은 로봇이죠. 그 교묘한 알고리즘이 뭐인 거야? 그냥 단순히 시각적 자극량이 많으면은 거리가 먼 거구나라는 그런 값, 그런 추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골라보자 이거야. B는 이해한다 복잡한 시각적 이미지를 컴퓨터처럼 아니었고, B는 속인다 다른 벌들을 어떤 푸드 소스의 어떤 위치에 대해서 속인다? 뭐 속인다? 일부러 속이거나 그런 건 아니지, 그지? 3번에 engineering system. 엔진은 뭐 어떤 뭐 공학적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거네. 뭐와 동일한? 로봇 커뮤니케이션과 동일한. 뭐 아니죠, 그죠? 이런 얘기 전혀 하고 있지 않고요. 네 번째, 행동적으로 교정이 된다, 수정이 된다. 과학자들을 통해서 뭘 통한? 내적 자극을 통해서? 아니죠, 이것도. 마지막에 mechanically guided, 기계적으로 따라진다라는 거지. 뭐에 의해서? 베이징 메커니즘, 어떤 기본적인 기제에 의해서. 어떤 기제냐? 시각적 자극에 반응하는 기본적 기제. 시각적 자극에 반응하는 기본적 기제가 방금 얘기했었던 이거지. 알겠어요? 시각적 자극량이 많으면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양에 따라서 거리를 측정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그냥 기계적으로 인도가 되는구나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5번이 그러면 적당한 선택지였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지금 우리가 7번서부터 해가지고 쭉 한 6지문을 그렇게 지금 풀었어요. 우리가 선생님이 방금 표시한 대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봤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선생님, 그러면은
방금처럼 이렇게 구조가 잘 보이고 연결사를 활용해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냐. 근데 사실 그거는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가 이걸 풀기 전에 뭐 이 과의 1번 문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걸로 절대 안 풀려. 이렇게 안 풀립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는 뭐 2점짜리 빈칸 문제 정도나 풀릴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도는 해볼 수도 있겠지만은 안 된다 그래서 실망은 하진 마라 이거야. 이렇게 풀릴 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야. 중요한 건 이렇게 풀릴 수 있는 문제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은 대다수의 애들이 실제로 이런 연습을 할 거란 말이야.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가지. 그들이 인강을 봐서 통하든 그들 스스로가 학교에서 배우든 다른 학원에서 배우든 어떻게 되든 간에 이렇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할 거란 말이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영어라는 거는 절대평가야. 누가 점수 많이 맞으면 땡인 거야. 2점이다, 1점이라도 많이 맞으면 땡인 거잖아. 그지? 뭐 어려운 문제를 맞춰야 돼서 막 표점이 높아야 되고 막 이런 거 아니잖아, 우리는. 그냥 점수만 많이 쌓을 수 있으면 쌓을 수 있는 점수면 다 쌓으면 된다 이거야. 놓치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3등급은 기본이고 열심히만 하면 2등급도 충분히 가능해. 가능해. 듣기가 짱짱하게 받쳐준다는 조건 하에서만. 그러니까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절대 놓치지 않고 꼭 맞추려는 연습을 해보자고. 알겠죠? 오케이. 수업 여기까지 하고 숙제. 요거 숙제 있겠죠? 풀어와야지. 내일은 아니더라도 다음 주에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23쪽까지. 23쪽까지 풀어갖고 오세요. 토요일 날 바로 할 겁니다. 알겠죠? 네. 토요일 날 바로 할 거고요. 자, 또 까먹지 말아야 될 거. 다음 주 금요일. 알겠죠? 금요일 날 피드백 있으니까 그때 꼭 놓치지 않고 오세요. 알겠죠?